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경제 붕괴 일으킨 최악의 사건, 시진핑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당분귀에 시작되다 시진핑이 독재 권력 굳히기에 몰두하면서 중국 내 대기업들이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이런 자충수가 현재 중국 붕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발 전문 시진핑은 내년 개최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두고 1인 독재 장기 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당 권력에 독점적 지위를 쌓아 올린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역풍을 맞은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외국 자본의 셀 차이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는 유례없는 폭락장을 맞이하였죠. 추가 당국의 규제 칼날로 중국 증시는 현재 전세계 증시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대표 종목 300개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올 들어 지금까지 9% 가까이 하락했고,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가 대거 상장한 홍콩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항생지수는 26일 4%대 급락한 데 이어 27일도 4.22% 대폭락한 25,086.43으로 거래를 마쳐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도 3일 연속 폭락을 맞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98개 중국 기술 대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최근 3거래일 동안 19% 이상 급락,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무려 8,290억 달러, 약 95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시진핑은 나만 잘 살면 돼 정신으로 오히려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쬐고 있습니다. 이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플랫폼은 물론 사교육 산업과 음식 배달 업체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주 본격화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폭락 사태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주말인 지난 24일 나온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사교육 제재가 시장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켰는데, 재밌는 건 시진핑이 자국 기업에 쏜 핵폭탄이라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이 규정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강, 과외 금지, 오직 당에서 배포하는 공교육을 통해 사상과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참 중국답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최대 교육업체인 가오투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팔 에듀케이션,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는 신둔펑 등 중국의 교육기업 주가들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교육들의 주가 폭락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당국의 규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가오투의 주가는 지난 26일 주당 2.5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는 6개월 전에 주당 149달러와 비교해 무려 98%나 폭락한 것입니다. 설마 중국 주식 하시는 분 없겠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여파를 감수하고 잇따른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2022년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 권력 기반을 굳히고자 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는 대기업의 힘을 빼고 당에 대한 불만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알리바바 회장 마윤이 당을 비판했던 설화 사건을 계기로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 오랜 기간 나름대로 유지된 중국 공산당과 민영경제 부문과의 긴장과 균형이 일거에 무너지고 관이 시장을 거칠게 압도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는 마윈의 공개 도전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한 민영경제 부분이 사회주의 체제의 중대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기에 빅테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대한 강경 태도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당분계가 초래되는 중국의 암울한 현실, 대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로 증시 폭락의 위기를 맞으며 일단 겉으로는 당에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에 막대한 상납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27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2021년 중국 자선 사업가 순위에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윈과 알리바바는 32억 위안 5,678억 원의 현금을 기부했습니다. 중국에 비영리 자선단체라는 게 있을 리 없으니 모두 당내 기관들이 그 많은 돈을 꿀꺽한 것이죠. 마윈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만큼 시진핑이 싫을 거예요. 마윈은 지난해 10월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한 이후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았는데요. 알리바바의 금융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은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의해 홍콩 상하이 주식시장 상장을 포기하였고, 결정적으로 지난 4월에는 3조 원이 넘는 반독점 과징금 폭탄도 맞으면서 마이는 결국 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를 갈면서요, 4,613억을 기부한 텐센트와 창업자 마하통은 3위에 올랐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네디지의 딩레이, 메이턴의 왕싱, 징둥닷컴의 리처드 리우, 샤오미의 레이준 등 주요 기술기업 CEO들도 돈을 뜯겼습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을 옥죄어서 지도부 비자금을 만든 것인데, 이런 억압 정책이 유지될 리 만무하죠. 이 같은 시진핑의 자국 기업 규제는 본인의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 성장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에노드 이코노믹스의 수석연구원 기아이나 초일레바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정부가 억누른다면 중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어 수년 내에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는 곧 중상층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중산층의 몰락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돼 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시진핑을 향해 용기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중국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중국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고 역시나 더욱 강한 억압과 통제로 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중국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중국에서 차단된 SNS 사용 혐의로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은 중국 정부 혹은 공산당에 대한 비판, 홍콩과 신장 북서부 지역, 대만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광고 스킵이 국룰인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에서 근무했던 저우 씨는 지난 2018년 정부는 틱톡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외설적인 자료를 삭제하곤 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에 저우를 해임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결국 저우 씨는 지난 11월께 바이트댄스로부터 실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정저우 씨의 거주하는 순치둥 씨도 지난해 말 SNS에 홍콩의 영광을, 공산당에는 수치를 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가 공안으로부터 국가모독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13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순치둥은 유명 인플루언서도 아니며 일반 국민이었고, 그가 올린 게시물은 고작 168개의 좋아요와 95개의 댓글만 달렸을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공산당의 자국인 통제와 은폐 및 조작은 더욱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허난성에서는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많은 폭우가 쏟아져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를 58명으로 밝혔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중국 내 포털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곳은 허난성 진광터널의 북부 구간, 양방향 총 6차선 1.835km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이날 오전 기준 265대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이 중 200여 대를 끌어내고 50여 대 정도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터널은 단 5분 만에 침수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우만으로는 터널 침수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날 오후 5시까지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은 정상 운영했다. 단순히 폭우 때문이라면 터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터널이 순식간에 잠긴 것은 하수구물이 역류했기 때문이며, 터널 중간에 갇힌 차량을 생각하면 사망자가 고작 2자릿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터널에서 발견된 사망자를 4명으로 발표한 이날,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터널 주변에서 촬영된 영상이 급속도로 공유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찍혀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내었는데요. 이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주민들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 현장 주변에서는 인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현장에 파견된 군부대가 시민들은 물론 취재진의 접근도 엄밀히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시민에 의해 제보된 영상에서는 대형 트럭이 흰색 자루처럼 보이는 덩어리들을 촘촘하게 적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네티즌들은 군인들이 주변 출입을 차단하고 밤늦게 대량의 흰색 화물을 어디론가 옮겼다며, 트럭이 흰 자루는 희생자들을 담은 시신백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포털 게시판에는 구조 작업에 참가한 한 견인 트럭 운전기사가 침수된 터널에서 6,309 이상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가 해고되었으며, 공안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중국 문제 전문가 항징위안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수치는 각국 연구기관이 인용하는 경제 통계마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정평나 있다. 현 정권의 불리한 소식인 참사 피해 규모를 진솔하게 밝혔다고 믿는 것보다는 은폐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공산당의 폭정이 이어지자 제 아무리 진짜 중국인이 천안문 사태에 다 죽었다는들,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죠. 미국 CNN은 26일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공산당의 존립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이 시진핑 사상 등을 통해 개인 숭배를 부추기면서 공산당 시스템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시진핑이 엑스맨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 당연하지.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시진핑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놈이 뻘짓할 때마다 이 말을 쳤더니 거북목이 완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